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윤서준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벌써 이제 4강째를 맞이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그리고 당일날 시장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 1, 2, 3강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당일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종가 베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중 매매도 있을 것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매매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이제 좀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일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강을 맞이해서 지난 3강에 사실 제가 조금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식 시장의 이제 시간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될 내용인데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먼저 제가 계속해서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게 주식 매매의 3요소죠. 네, 그래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또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제 첫 출발은 이제 차티스트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지만 사실 제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시황, 시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증시라든지 아니면 국내 증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초에 이제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그런 게 다 이제 시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 어떤 좀 큰 대기업한테 수주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그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료에 있어서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시세를 잘 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에는 데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 스윙이나 스윙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YOY 기준에서 뭐 몇십 퍼센트 아니면은 뭐 플러스 20% 정도 영업이익률이 좋았다. 그런 실적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실적, 뭐 100% 아니면 뭐 1000% 이런 실적을 보여줬을 때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탄력을 보여줄 때가 많다. 그런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들어간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다다음 뭐 조만간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금 강조해드렸던 게 뭐였죠? 네,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지지와 저항이랑 어떻게 보면 이 매물대라는 거는 비슷한 요인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매물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사실 차트를 본다라는 거는 차트를 잘 본다. 이 말은 지지와 저항을 잘 본다 아니면 매물대를 잘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어떤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캔들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추세라든지 그런 부분 기본적인 걸 가지고 저는 이제 분석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오늘 조금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래도 쉽게 그리고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 시간에는 뭐 RSI라든지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지지와 저항을 찾는 데 있어서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추후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사실 피보나치라고 하면은 좀 단순하게 보면은 어떤 뭐 수치들이 있죠. 0.382, 뭐 0.5, 0.618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파생되는 뭐 보정 비율 그 수치라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주식 시장의 매매 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규 시장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진도가 좀 덜 나간 것 같아가지고 몇 페이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장 마감 동시호가 거래, 그러니까 장중 거래가 이제 끝나고 나서 3시 20분 같은 경우에 이제 호가창이 이제 멈춰요. 멈추고 한 10분 가량 이제 동시호가, 그러니까 종가의 가격을 이제 정하는 시간이죠. 네, 그런 거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주문을 넣어도 이제 체결이 되지 않고요. 주문을 이제 모아두게 됩니다. 예, 그 장전 동시호가 거래랑 비슷하죠. 네, 똑같죠. 그래서 3시 30분이 되면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일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거래 체결 이후에 당일 종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가장 순위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수량을 주문한 사람이 두 번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좀 높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재료가 있고 만약에 다음날 뜰 것 같다, 다음날 뭐 갭이 발생할 것 같다, 아니면 다음날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많은 수량을 주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더 먼저 물량을 받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오후장에 일찍 종가 베팅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종가 베팅할 때는 보통 이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부터 이제 시장을 보게 돼요. 점심 시간 제외하고요. 제가 핵심이 뭐라 그랬죠? 장중 거래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가 9시부터 10시 반. 그다음에 보통 이제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고를 때는 이제 2시부터 2시나 아니면 2시 반부터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들을 사람들이 이제 고르면서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내가 볼 때는 다음 날 이 종목이 좀 뜨거나 아니면은 좀 상승을 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실제 한 2시부터 이제 사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수익이 한 3%에서 5%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하면은 그 정도 수익도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종가에 이제 던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났으면은 어느 정도 챙겼다가 그 다음에 조금 만약에 비중을 줄였다가 그 다음에 남은 비중은 다음날 만약에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하는 어떤 그런 트레이딩 전략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 베팅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후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시 40분부터 이제 4시까지인데 당일 종가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있어야 이제 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의 매매, 그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 있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이제 4시부터 6시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장마감 이후에 어떤 해당 기업의 호재나 뉴스 아니면은 어떤 시황의 변동에 의해서 등락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등락률이 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그러니까 많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뭐 100억 정도까지도 터지기도 하지만 보통 한 40억에서 50억인데 등락률은 뭐 상한가까지도 만들어내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된다고 해서 단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매매 주물 체결과 다른 점은 이 10분 단위로 동시 호가로 이제 체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 2시간 동안 12번가량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10%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일 정규 시장의 상한가나 하한가 가격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어떤 땡땡땡 종목이 30%를 상한가를 갔어요. 네, 29%, 뭐 29점 몇 퍼센트. 그러면은 이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네, 풀리면은 거래가 됩니다. 네, 시간에서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거래가 되지만 보통 이제 상한가가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하면은 이 30%나 29%, 29점 몇몇 퍼센트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요. 하한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거래량이 많이 없지만 그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위로 10%, 아래로 10%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지금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창 같은 경우에는 0339예요. 0339.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일반 거래를 하려고 하는 어떤 호가창의 창을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이라는 이 0339 창을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 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창들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정규장에서 보는 창이랑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는 창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등락률 순위, 등락률, 그러니까 등락률이 높은 순위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거를 만약에 뭐 조금 낮은 순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창 있죠. 네, 창에서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뭐 하락세가 좀 큰 종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위에 있는 종목들, 시간에서도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봅니다. 이 창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거래량 순위라고 해서 1305 창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금요일 시장에서 찍어왔던 그 창인데, 보시면은 휴마시스 거래 대금이 한 뭐 146억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데모라는 종목이 한 62억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많은 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 순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거래 대금이 조금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거래하기도 좀 편하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은,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서 몇 주 안 되는데 상한가를 가 있다. 그러면 신뢰도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되게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은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거래 대금이 붙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등락률 순위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다. 네, 괜찮게 나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에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한 5에서 6%짜리 종목을 많이 뭐 매매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이것도 좀 중요한데, 차라리 상한가 가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8에서 9% 사이에는 종목을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플러스 1에서 3% 정도 매매하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날 뜨기도 뜨는데 실제 시세를 못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그 주식 시장의 이제 시간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코너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은데,
수급이 확실한 시간에 매매하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매매할 때 나도 같이 매매를 해야 되고요. 남들이 쉴 때 나 혼자서 매매하면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매법, 뭐 예를 들어서 뭐 눌림목 매매든지 아니면은 뭐 돌파 매매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장중 매매 시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전에는 9시부터 10시 반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시간대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좀 지나가면은 내가 정말 기똥차게 좋은 기법이 있어도 사실 수급이 안 붙다 보니까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9시에서 10시 반 정도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추구하는 어떤 매매가 있다, 아니면 변동성을 활용한 어떤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확률상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종가 베팅, 그다음에 오후장 매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이랑 오후장 매매는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외의 시간대에는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만 수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시황 변동이나 개별 호재가 발생 시에 매수 또는 종가 베팅 종목이 상승 시 매도하는 전략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오후장이나 아니면 오후장에 봤는데 이 종목이 점심시간에 뉴스를 읽어보니까 좋아요. 근데 조금 눌렸어. 그러면은 이때부터 조금 사 들어가는 거예요. 사 들어갔는데 이게 종가가 되니까 한 5% 정도 수익을 줬어요. 아니면은 5% 수익을 안 줬다가 시간에서 한 3%, 뭐 5%가 떴어요. 그러면은 땡큐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일 분명히 이 종목은 갈 거야. 그러면은 시간에서도 이제 사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 매매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많은 주식을 차트를 잘 본다는 거는 결국에 지지와 저항을 잘 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일정한 방향을 보여주면서 이제 특정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이전의 저점이나 이전의 고점을 상승 또는 하락, 이탈이 진행 시에 시장의 새로운 추세 변화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래에 임하고 있는 이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매수 거래자와 이 매도 거래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영역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뚜렷한 부분, 차트에선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 자리가 매수 자리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매도 자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지란 무엇인가? 네, 하락하던 가격이 반대로 전환되어서 상승하거나 하락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격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렸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반등을 줘요. 이게 이제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저항은 무엇인가? 상승하던 가격이 반대로 전환되어서 하락하거나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반대겠죠.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여기서 쭉 치고 나가지 못하고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 때 이거를 저항을 받는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자,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지지와 저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전고점이나 전저점,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추세선,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채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려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나 종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주가도 있을 것이고요. 주가가 우상향하는 차트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반대로 우하향하는 차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흐름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 중 가장 기본은 전고점 또는 이 전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과 이 전저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사투를 벌여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봉보다는 일봉, 그리고 일봉보다는 주봉, 그다음에 주봉보다는 또 월봉, 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전고점 같은 경우에는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전저점은 지지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전고점은 저항이고 전저점은 지지인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주가가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 상승을 하고 그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시에 기준점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 시에는 매도 신호로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대로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은 뭐죠?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선은 다음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보면서 매수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받으면은 매도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저항선을 넘어간다 아니면은 지지선이 이탈을 했다 이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 20년도 아니면은 21년도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시장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21년 말에 21년 중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구간이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네. 최근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추세 전환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이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점과 이 저점의 봉우리나 골파기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봉우리라는 거는 그냥 산 같은 거예요. 산. 네, 산. 자, 이런 식으로 산. 근데 이 산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이고 여기를 지지받게 되었을 때는 다음 저항선까지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골파기라고 하죠. 여기는 골파기, 여기는 봉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봉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주봉선 저점을 잡을 시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봉상에서의 지지 저항이랑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는 또 차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으시면은 주봉에서 차트의 이제 지지 저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지지선에서 잡았을 때는
일봉상에서 지지선에서 잡는 것보다 주봉상에서 지지선에서 잡았을 때는 더 큰 사이클에서 이제 밑단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선의 특징은 돌파 시에는 지지로 작용하고 지지선은 이탈 시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모르세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저항을 받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저항 이렇게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저항선을 넘어가요. 강력하게 거래량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이 구간이 내려왔을 때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서 체인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쓰여지는 어떤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저항만 아셔도 매매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굉장히 이거는 제 논리인데 상승장에서 저항은 돌파하라고 있고 하락장에서 지지는 이탈하라고 있다. 이거 되게 그러니까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와 하락장에서의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예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저항에 있어서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지지저항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 보시면 어떻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지지선으로서 작용하는 가격대가 한 번,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저항선으로서 작용하는 가격대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 저항선을 넘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 저항선 이거를 보통 이제 신고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직전에 있는 저항선은 종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고점. 그리고 아까 이 지지선은 뭐라고 하죠? 네, 전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새로운 신고가나 아니면은 그 다음 저항 매물대까지 치고 간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내려왔을 때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저항선을 이제 도전하러 가거나 하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네, 이 지지선을 다시 한 번 더 왔고 반등을 주지만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지지 저항이 체인지가 되면서 다시 예전에 저항선으로서 작용했던 가격대가 또 저항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 어디까지? 전저점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나는 분명히 여기서 지지선이라고 배웠는데 반등을 줬어. 나한테 분명하게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수익을 줬는데 그래서 홀딩을 했겠죠, 당연히. 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목표를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홀딩을 하셨는데 근데 내 평단가가 여기인데 여기의 구간을 이탈하고 역시 근데 다시 이제 오죠. 네, 내 평단가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지 저항이 체인지가 되었다. 그래서 한 번에 만약에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2,500원이에요. 그러면은 당황스럽죠. 2,500원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0,000원, 네, 10,000원이고 여기는 5,000원, 여기 2,500원인데 나는 그래도 10,000원까지 봐가지고 한 100%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5,000원에서 2,500원이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50%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50% 손실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그 구지를 되게 잘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예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차트랑 똑같은 차트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최근에 이제 올해 한 6월달, 7월달 네,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아까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네, 그리고 지지를 받았을 때 어떤 저항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흐름을 보니까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하단 구간에서는 지지를 계속 받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았을 때
여기를 저항을 받는 척하고 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여기 고점을 조금 넘어선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재차 가게 되니까 그 다음 저항선까지 가더라. 근데 사실 아까 차트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죠. 근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넘어서 다시 또 새로운 시세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계단식 상승이다. 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단식 상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 지지선에서 나는 매수를 받아보겠어. 그러면은 손절은 어디죠? 네, 이런 저점이나 아니면은 이 저점보다 조금 낮게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나는 그러면은 배운 대로 여기가 예전엔 저항선이었는데 넘어가면 지지선이라고 했지. 그러면 나는 이런 데서 한번 매수를 받아보겠다. 그리고 지지선이 되었죠. 네, 그러면서 여기는 저항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가 지지선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 올라가는데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차트랑 또 예시 차트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선물이나 그런 데서도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 저항을 확실하게만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지 저항을 찾는 핵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특정 가격을 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한 매물대를 찾는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가격이 뭉쳐 있어야 돼요. 뭉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윗꼬리 캔들이나 아니면은 종가가 중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캔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가져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예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시그널 캔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매도 시그널인 어떤 캔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시 차트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다음 장에 한번 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경우 그리고 지지대를 이탈하는 경우 굉장히 의미가 크다. 네, 이거를 보통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분봉, 그리고 일봉, 그리고 주봉, 월봉. 그러니까 시간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거를 커질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 이제 배트맨 3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봉 봤다가 주봉 봤다가 월봉 봤다가 근데 만약에 일봉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면은 분봉도 한 번씩 보고. 근데 그러니까 단기 매매자들은 당연히 분봉을 위주로 많이 보겠지만 분봉에서보다는 일봉 차트가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분봉은 어떤 흐름을 잇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봉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조금 더 스윙을 끌고 가는 어떤 매매자야라고 하면은 주봉이나 월봉까지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승률을 계속해서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중요한 캔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오는 캔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캔들 패턴은 굉장히 많고 캔들의 유형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개만 먼저 외우셔라 라고 차원에서 이 첫 번째가 도지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캔들로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팽팽할 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천장권이나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다음에 장악형 캔들. 저는 장악형 캔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음봉 몸통이 다음 양봉 몸통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 이걸 상승 장악형이다라고 하고 이는
곧 하락장에서는 단기 매수 세력이 출현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저는 상방을 볼 때, 그러니까 나는 상승을 보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상승을 본다. 그런데 이런 캔들이 떴다라고 하면은 원래 주가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해서 떨어져야 이제 관성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양봉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투심이 어떻다고요?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매도세는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조금 강해질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만약에 반대로 주가 잘 올라가다가 이런 캔들이 떴을 때는 어떻죠? 갑자기 사람들이 그 투심이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약간 팔려는 매도세가 이제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캔들 패턴이 어디서 많이 나왔죠? 네, 나스닥 차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일봉에서.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 실전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최근 그 나스닥 차트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있었던 이 캔들 패턴을,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캔들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캔들은 뭐죠? 망치형 도지 캔들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망치형, 약간 망치를 닮았잖아요. 네, 망치형. 그리고 여기 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망치형이 나오고 나서 1번,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도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타 캔들. 네, 아침을 알리는 캔들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다가 이 주가, 이 지수가 굉장히 조금 강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그러다가 쭉 어느 순간 또 저항을 받고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어떻게 받았어요? 캔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3개 연속 양봉 4개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어떤 가격대가 다시 내려오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더니 여기 예전에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까지 와서야 비로소 여기서 매수세가 발생을 했죠. 자, 이 캔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캔들은 이렇구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도 계속해서 캔들이 어떻게 나오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걸 관찰을 하셔야만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시면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에서 이런 캔들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승으로서 매수 거래로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일봉 차트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를 분봉에서도 많이 봐요. 예, 분봉이든 그걸 주봉에서도 많이 보시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무조건 이게 올라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척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런 캔들이 떴을 때 시장에서는 그래도 갑자기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매수세로 이제 매수를 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어떤 계기가 된다. 여기다가 또 뭐가 있죠? 네, 시황이나 재료 이걸 보게 되면은 확률이 훨씬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까 제가 이제 상승장에서는 저항은 돌파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주식 초보 분들이나 아니면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고, 자,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어요. 이거는 캔들이 뭐죠? 이거 3개 이상 나오니까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이라고 하겠죠. 아까는 모닝 스타 캔들 패턴이었고, 요거는 뭐죠? 네, 장악형. 굉장히 대음봉이잖아요.
음봉이 강력한 음봉인데 자, 여기서도 똑같이 장악형 캔들이 뜨면서 저항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자,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여러 차례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실제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라는 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저점과 고점, 이 저점과 이 고점, 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자, 이 구간을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런 구간들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저항을 받고 빠지겠지. 이거는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건데 추세가 이렇게 강하다.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강력한 장에서는 이런 구간들을 넘어서고 지지받고 또 이제 내려왔을 때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이 저항선을 또 만들죠. 자기네들이. 네, 자기네들이 여기는 저항선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넘어서고 또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추세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할 건데 이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항선이지만 이걸 돌파하면 더 간다. 그 다음 저항선이 왔어요. 이걸 돌파하면은 더 간다. 그러니까 이 저항선에서도 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보통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지지는 이탈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 하락장 1년이 넘었죠, 지금. 네, 코스피도 그렇고 뭐 나스닥 지수,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하락장을 1년 동안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 하락장에서 지지는 이탈하고 있다. 이 용어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증시에서 이제 뭐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내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차트거든요. 네, 코스닥 차트인데 주가가 내려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지선이잖아요.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근데 이탈하고 그다음에 정고점. 이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지지선을 또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지선을. 만약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상승 추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또 어느 순간 매수세가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면은 반등은 나와요. 근데 예전에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저항선으로서 작용하면서 실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지만 또 이탈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는 그러면은 이전에 지지받았던 가격대는 또 어떻게 된다? 저항선으로서 작용한다. 네, 저항선으로서 작용한다.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여기도 또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겠죠. 이게 아마 코스피 차트네요. 네, 최근 코스피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방송에서 코스피 차트는 여기 종고점, 종고점이 2,545포인트인가 그래요. 네, 여기.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넘어갔느냐, 아니면은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세가 조금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고 나서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심이 훨씬 좋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고점을 넘어간 적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 그리고 조정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투심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시죠. 예시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그래도 지지 저항에 있어서 굉장히 좀 뚜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 포스코 케미칼의 일봉 차트 보시면은 단순하죠.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았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받았었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정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근데 지지선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실제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지지선이라는 거는 사실 옆에 어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표시가 안 나오지만 여기에 어떤 지지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죠. 반등을 주는데 어떻게 되죠?
예전에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세 번가량 저항을 받는 가격대로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밀렸어요. 아까 봤던 차트랑 똑같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차트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가는데 또 저항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 저항을 근데 이때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죠. 예, 아마 호재가 있었을 겁니다. 뭐가 있었죠? 예전에? 지금 최근에? IRA 호재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확 들어오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있는 어떤 이 저항까지 올라갔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뚫어내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는 차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주봉이에요. 근데 주봉을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눈에 확 띄죠. 아까 일봉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초보자분들은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은 주봉이나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은 그래도 지지 저항에 있어서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숙제로 좀 남겨놓을게요. 예, 여기서 이제 지지 저항에 있어서 체인지가 되는 가격대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은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찾았다 아니면은 나는 조금 찾는데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좋고 또 다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물어봐 주세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또 실습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또 이제 시간대, 주식시장의 시간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핵심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 좀 괜찮아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거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